오늘은 대기업에서 특히 국민권에서 심각한 구조조정을 하는 반면 간부진 고액 연봉잔치를 하는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기자회견 준비했습니다. 우선 참석자분들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신 우원식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사무금융서비스 노조 김현정 위원장님 참석하셨고요. 이규호 증권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수 대외협력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정한 선전홍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기철 손해보험본부장님 참석하셨고요. 김일영 생명보험본부장님 참석하셨고 주성학 여수신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우원식 최고위원님께서 여는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은 희망없는 절망퇴직이라는 주제로 기업의 희망퇴직 문제점을 살피고 그 대안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퇴직이라는 제도가 기업들의 탈법적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런 희망퇴직이라는 수단이 법적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어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기업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라는 것이 외형은 회사가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고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 현실에서는 경영진이 퇴직 대상자를 찍어보내는 찍퇴, 퇴직을 거부하면 지방으로 발령돼서 말도 안 되는 실직을 강요하는 강퇴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기업이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위기를 타개할 생각이라면 그 이전에 스스로 져야 할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고, 적어도 기업은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자기 반성과 책임의식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한 기업들이 주요 임원들이 급여 내역서를 보면 다수의 구조조정 기업들이 경영이 어렵다면서도 직원들을 퇴출시키면서도 이면으로는 CEO들이나 고위급 임원들에게 수억 대의 연봉과 보너스를 지급한 사실 저희들 확인하면서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은 실사를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인력 구조조정 규모는 71개사에 11,140명입니다. 이들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들을 회사 밖으로 내보낸 사이에 기업의 경영진들은 평균 5억 원 이상을 급여로 챙겨갔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돈잔치를 벌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이 일자리를 줄이고 나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고액 연봉이나 보너스만 챙겨가는데 눈이 멀어 있다는 점도 참으로 개탄할 만한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정규직들이 과보되고 있다면서 손쉽게 퇴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제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업의 부도덕한 도덕적 행위를 그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일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위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무금융노조 김현정 위원장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 김현정입니다. 저는 앞서서 우리 우원식 의원님께서 간접해고인 희망퇴직을 통해서 우리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면서 오너와 경영진은 고액 연봉잔치를 벌이는 구조조정 기업의 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무금융노조에 속한 지부의 구체적인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3월 31일에 대신증권은 이호룡 회장에게 지난해 보수 20억 1,000만 원, 그리고 양홍석 사장에게 9억 7,9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대신그룹
회장과 사장이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 반면에 대신증권 노동자들은 전략적 성과관리라는 악질적인 노무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과관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을 고립과 공포, 굴욕과 수치감을 자극해 결국 희망퇴직 등으로 회사를 나가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KBS 시사기에 창에서 방영한 직장 내 괴롭힘은 바로 구조조정의 수단이자 과정이고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의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은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3단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3분의 1 정도의 급여를 삭감시키면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이 단계를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회사는 도달해야 할 성과를 제시하는데 사실 노동자들이 실현 가능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급여가 또 절반가량 깎여 나갑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대기 발령입니다. 영업을 못하게 하면서 각종 수치스러운 일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아웃도어 세일즈라는 ODS로 발령을 냅니다. 증권 업계에서는 아우즈라고 불리는 ODS로 가지 않으려면 노동자들이 결국 희망퇴직이든 뭐든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격적 자존심을 짓밟아 잔류의지를 상실시키는 이런 방식의 희망퇴직은 대신증권 말고도 우리 금융업 전반에 걸쳐서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4가지의 전제 조건을 필요로 하지만 희망퇴직은 어떠한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가장 꺼내기 손쉬운 칼날로 노동자들의 목을 내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면서 기업의 성장을 위해 조금만 참고 견뎌달라고 아니면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 회사로 나가라고 하는 말들은 이제 옛날의 방식입니다.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괴롭힐 대로 괴롭히고 탈탈 털어서 내쫓는 방식에 보다 직접적이고 또 보다 노골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모욕감과 수치감을 자극해서 자진 퇴출을 유도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퇴직 자체가 정리해고를 위한 해고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노조 사업장 중에 BNP 카디프 손해보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BNP 카디프 손해보험은 작년 7월에 에르고다움 손해보험을 인수하여 국내 손해보험사에 진출한 프랑스 자본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자동차 보험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기존 자동차 보험 관련 인력을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내쫓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면서 이 자동차 보험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BNP 카디프 손해보험은 금융당국이 인가한 자동차 보험 판매를 중단하고도 라이센스는 반납하지 않는 등 철저하게 사후 조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종합손해보험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업법상 종합손보사에서만 주어지는 제3보험 인가 등 라이센스 반납에 따른 불이익은 철저히 피해가면서 노동자들의 목숨값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고를 통한 직접 해고이든 희망퇴직을 통한 간접 해고이든 우리 노동자에게는 해고는 해고일 뿐입니다. 보험 소비자와 국가 경제, 노동자들의 운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BNP 카디프 손해보험은 희망퇴직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리해고를 통해서 손보사의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앞서 희망퇴직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려갔던 모든 자본들의 속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금노조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와 함께 희망퇴직 방지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구조조정을 일삼는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기자회견문은 이 보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워낙 내용도 자세하고 예가 많아서 자세히 자료를 보시면 실제로 구조조정을 일삼는 거의 모든 기업에서 고액 연본장치를 한다는 건 드러나 있고요. 기자님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의 OECD 기업 저축 순위가 OECD 2위입니다. 그리고 가계저축과 기업저축 간의 간극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재벌 10대 기업 사내 유보금이 2013년에 이제 522조인 반면에 당해년도 투자 금액은 6.5조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은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쌓아놓고 또한 그 돈을 굴려서 얻는 수익으로 연봉장치까지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들을 해고시키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을지로위원회 및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제로 대기업이 불공정 거래를 통해서 골목 상권을 잡아먹는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불합리한 구조조정 혹은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하는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손쉽게 사용하는 것, 더 나아가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면 병이다, 한국 사회를 무너뜨리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제 대기업이 국민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을지로위원회가 사부금융노조와 함께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번 기자회견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